중국, 미국, 프랑스 다 제쳤다. 인도 총리가 2번이나 직접 시승한 한국 기술,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델리 지하철 공사에서 40년간 근무한 라자쉬 굽타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2001년 5월 델리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입찰 결과가 발표되던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인도 철도 프로젝트는 대부분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선진국들이 독차지해왔거든요. 저 역시 20년간 영국과 독일 기술진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런던 지하철 기술을 배우고 독일의 정밀함을 익혔죠. 그런데 이번 240량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낙찰자가 현대로템이라는 한국 회사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더욱이 철도 기술은 10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유럽 선진국들도 수십 년씩 걸려서 완성한 기술인데 한국이 과연 제대로 된 전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인도에 진출한 철도 업체들은 모두 서구 선진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식민지 시절부터 인도 철도를 건설해온 경험이 있었고 독일은 정밀 기계로 유명했죠. 프랑스 역시 TGV로 고속철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들과 경쟁에서 한국이 승리했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인도의 특수한 환경이었습니다. 섭씨 45도를 넘나드는 극심한 더위, 몬순 우기철의 엄청난 습도, 그리고 사막에서 날아오는 모래바람까지. 이런 혹독한 조건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전동차를 만들려면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유럽 업체들도 인도 환경에 맞추느라 애를 먹었는데 과연 한국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철도망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거대한 시스템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 한국 회사에 맡긴다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찰은 이미 끝났고 현대로템이 선정된 이상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그저 큰 문제 없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 걱정이 얼마나 기우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기술진들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 기술진들과의 첫 미팅에서 제가 받은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한국팀 리더가 펼쳐 보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들은 이미 인도의 복잡한 지리적 조건과 기후를 철저히 분석해와 있었습니다. 델리의 여름철 평균 기온 변화, 몬순 우기철 습도 수치, 그리고 라자스탄 사막에서 날아오는 모래의 성분까지 상세하게 조사해온 거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델리 지하의 특수한 지질 구조와 지하수 흐름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유럽 업체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기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인도의 특수한 환경은 나중에 고려하겠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인도 환경에 완벽하게 맞춘 설계안을 가져온 것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인도의 전력 시스템까지 세심하게 연구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델리의 불안정한 전력 공급 상황, 정전 빈도, 전압 변동까지 모두 고려한 전동차 설계를 제안했거든요. 이런 수준의 사전 준비를 해온 외국 업체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기술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더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서울 지하철의 복잡한 노선도와 하루 승객 수송량을 보니 델리 못지않게 거대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팀의 자세였습니다. 다른 외국 업체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기 바빴는데 한국팀은 오히려 인도의 상황을 더 많이 물어봤습니다. 델리 시민들의 통근 패턴은 어떤지, 러시아워 때 승객 밀도는 얼마나 되는지,
인도 승객들이 선호하는 차량 내부 구조는 무엇인지까지 세세하게 질문했거든요. 그때 저는 이들이 단순히 기술만 파는 업체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인도에 맞는 최적의 지하철을 만들겠다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왔다고 해도 실제 기술력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내구성이었습니다. 인도의 혹독한 환경에서 정말로 오랫동안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을까요? 유럽 업체들도 인도 환경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자주 겪었거든요. 과연 한국 기술이 이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의문은 2001년 수주 후 첫 번째 시제품이 도착했을 때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기술진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시죠? 40년간 철도 일을 해온 제가 직접 세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차체 용접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용접이라는 게 철도 차량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한국에서 온 전동차의 용접선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깔끔하더군요. 독일 기술진들이 자랑하던 정밀 용접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인도의 불안정한 전력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죠. 테스트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전압이 갑자기 떨어져도 안정적으로 운행을 지속했고 정전이 발생해도 비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의 혹독한 더위를 고려한 냉각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팀이 설계한 에어컨과 환기 시스템은 섭씨 45도가 넘는 델리의 여름에도 차량 내부를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감탄스러운 것은 방진 설계였습니다. 라자스탄 사막에서 날아오는 모래와 먼지가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전동차는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밀폐 구조가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더군요. 기존에 운행하던 유럽 차량들이 먼지 때문에 자주 고장났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전장치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상 브레이크, 화재 감지 시스템, 승객 안전 설비까지 하나하나 점검해봤는데 모든 부분이 국제 기준을 만족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도의 높은 승객 밀도를 고려한 환기 시스템과 비상 탈출 장치는 오히려 유럽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다른 나라 기술을 베낀 것이 아니라 인도 환경에 맞게 기술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미 서울에서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었고 그 노하우를 인도에 맞게 응용한 거였습니다. 시제품 검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동료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실제 델리의 혹독한 환경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을지 그것이 진정한 검증이 될 테니까요. 첫 번째 한국 전동차가 실제 운행을 시작한 순간 저는 진짜 차이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더군요. 기존에 운행하던 유럽 제작 차량들의 월평균 고장률이 15% 정도였는데 한국 전동차는 3%도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 차량이라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고장률이 그대로 유지되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유지보수의 편의성이었습니다. 기존 차량들은 부품 하나 교체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한국 전동차는 정말 간단했어요. 부품 배치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저희 현지 기술자들도 금세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감탄한 부분은 한국 기술진들의 애프터 서비스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말 빠르게 대응해 주더군요. 24시간 내에 현장에 와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남아서 직접 수리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기존에 거래하던 유럽 업체들은 문제가 생기면 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해결책이 나오기까지 몇 주씩 걸리곤 했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는 운행에 차질을 빚어야 했고요. 한국 팀의 빠른 대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문제 신고를 한 지 몇 시간 만에 해결책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더군요.
처음에는 성급한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빠르면서도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특히 몬순 시즌에 그들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습도가 높아지면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곤 했는데 한국 전동차는 끄떡없었어요. 사전에 습도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놨던 거죠. 승객들의 반응도 확실히 달랐습니다. 한국 전동차는 소음이 적고 승차감이 부드러워서 인기가 좋았어요. 에어컨 효율도 뛰어나서 무더운 여름에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요.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함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달랐어요. 물건을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겠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함께하게 될 여러 프로젝트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테니까요. 몇 년이 지나 하이데라바드와 아메다바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 기술진들의 더 깊은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른 외국 업체들은 대부분 계약 조건에 명시된 것만 이행하고 끝이었습니다. 차량을 납품하고 나면 뒷일은 현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한국 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인도 엔지니어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한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사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팀장이 자주 하던 말이 기억납니다. 저희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가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어요. 예를 들어 전동차 정비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매뉴얼만 던져주고 끝이었는데 한국 팀은 저희 기술자들이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함께 있어줬어요. 몇 달씩 현지에 머물면서 직접 손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인도의 기술 발전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인도 엔지니어들의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현지에 맞는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줬습니다. 이런 자세는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기술 자료를 번역해서 저희에게 전달해주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라고 했어요. 마치 같은 회사 동료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한국의 성공 비결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협력 정신 때문이구나 싶었어요. 혼자만 잘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려는 마음가짐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단순한 기술 공급업체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만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 관계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진짜 대단함은 아직 더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2017년 하이데라바드 전동차 개통식에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직접 현대로템 전동차에 시승한 것이었어요. 인도 총리가 직접 지하철에 타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은 개통식에만 참석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모디 총리는 차량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실제로 몇 정거장을 타고 이동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한국 기술이 인도 최고 지도자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모디 총리의 표정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일은 2019년 아메다바드에서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메다바드 무인 전동차 개통식에 모디 총리가 또 참석해서 직접 시승한 거예요. 한 번이면 몰라도 두 번이나 한국 전동차를 직접 타보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인도에는 수많은 철도 프로젝트가 있고 여러 나라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직접 시승한 전동차는 한국 것뿐이었어요. 아메다바드 프로젝트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이 초도 편성 납기를 3개월 이상 단축한 거예요.
원래 계획보다 훨씬 빨리 완성해서 시민들이 더 일찍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은 인도 철도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보통은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앞당겨서 완성했으니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메다바드 무인 전동차는 아메다바드 최초의 지하철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념비적인 첫 지하철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거죠. 아메다바드 시민들에게 한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모디 총리가 한국 기술에 이렇게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전동차의 품질과 성능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총리의 시승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처음 한국과 일하기로 했을 때의 그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새삼 느꼈어요. 하지만 한국의 성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가 직접 관여한 한국과의 프로젝트를 정리해보니 정말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현대로템은 2001년 델리 전동차를 시작으로 인도 시장에서 총 1397량을 수주했거든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1397량이면 거의 140편성에 가까운 분량입니다. 델리, 하이데라바드, 아메다바드, 방갈로르까지. 인도의 주요 도시 지하철에 한국 전동차가 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직접 담당한 프로젝트만 해도 5개가 넘습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한국의 기술력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존 기술을 인도에 맞게 개조하는 수준이었는데 나중에는 인도 환경에 특화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오더군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2017년 아메다바드 무인 전동차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때 현대로템이 보여준 프로젝트 관리 능력은 정말 세계적 수준이었어요. 초도 편성 납기를 3개월 이상 단축했다는 것은 인도 철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대형 철도 프로젝트는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예정보다 빨리 완성해낸 겁니다. 이런 성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팀의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품질 관리 때문이었어요. 매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다른 외국 업체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팀이 현지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입니다. 언어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통역사를 상주시키고 문화적 차이도 최대한 배려해줬어요. 아메다바드 프로젝트 성공 이후 다른 인도 도시들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현대로템에 문의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성과를 수치로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20년간 한국이 인도에 공급한 전동차는 하루에 수백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어요. 델리만 해도 하루 승객 수가 300만 명이 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한국 전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실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성실함과 기술력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은퇴를 앞둔 지금 40년 철도 인생을 돌아보며 저는 한국과의 인연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은 1994년 프랑스 기술을 도입해서 불과 30년 만에 독자적인 고속철도 기술을 완성하고 해외 수출까지 성공한 나라입니다. 이런 놀라운 발전 속도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더욱 감탄스러운 것은 한국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철저히 보호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함께 발전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20년 넘게 경험한 것이 바로 그런 한국의 철학이었습니다. 중국은 분명히 자본력이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로 빠르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유럽 국가들은 100년 넘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자랑하죠. 미국은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유명하고요. 하지만 한국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파트너십 정신이에요.
상대방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가짐 말입니다. 제가 한국 기술진들과 일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인도를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동반자로 본다는 점이었어요. 물건을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인도의 철도 기술 발전에 진심으로 기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철학 때문에 한국 기술이 인도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현지 상황을 이해하고 현지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지금 인도 철도 인프라 개발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 우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20년 넘게 쌓아온 신뢰와 실력의 결과입니다. 후배 엔지니어들에게 항상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공급자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라고요.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나은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한국과 인도의 협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수소 전기 트램 같은 미래 기술에서도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제 후배들이 저보다 더 놀라운 한국의 기술 발전을 목격하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한국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신 말이에요. 지금도 델리 지하철역에 서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플랫폼에 들어오는 전동차를 보면 한국과 함께했던 지난 2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거든요. 최근 한국에서 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로템이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트램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 기술에서도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손자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왜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느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이고 함께 발전하려는 마음을 가진 나라라고요. 인도 정부에서도 이제 한국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다른 도시들에서도 한국과의 철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는 지난 20년간 쌓아온 신뢰의 결과입니다. 얼마 전 은퇴식에서 동료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라자쉬 덕분에 우리가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한국 덕분에 더 나은 엔지니어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국과의 첫 만남에서 느꼈던 의구심이 이제는 깊은 존경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이제는 잘 알고 있어요. 제 후배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기술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한국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독점이 아닌 공유를 선택한 나라의 철학 말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인도의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동 스팟이 사연 소개해드린 중국 유럽 제치고 인도 철도 1400량 수주한 한국 기술 스토리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